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총리 지명부터 낙마한 분도 계시고요. 네. 총리를 하신 분도 있는데 총리 지명자가 5명인데 평균 준비 기간이 총 합쳐 6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마하신 분은 8.3일쯤 되는 날 낙마를 하셨고 취임에는 청문회가 21.5일. 그리고 연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이고 이 중에는 굉장히 고위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약 2,700명이 동원이 돼서 지금 박근혜 정부 청문회를 했습니다. 네.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는 청문회 참석한 인사들이 준비에 참석한 관료들이 총리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정도까지는 이례적으로 많이 역대 이런 적이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으로 보면 총리가 필요 없죠 사실은. 우리가 뭐 대선 때 책임 총리 하겠다 했는데 책임 총리란 말 자체가 일종의 형용 모순이고 대통령 중심제고 대통령은 국민의 표에 의해 가지고 5년간 국정 운영의 정권을 받았는데 거기다 또 총리를 둬서 또 총리는 또 청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총리가 국정에 도움이 되는 게 계속 발목을 잡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뭐 총리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뭐 이례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 형식적, 실질적 모든 면에서 따져봤을 때 과연 이 시점에 총리가 필요한가? 뭐 이 문제는 한번 예, 박 선생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자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총리 청문회, 이왕 청문회에 준비를 했던 뭐 공무원 얘기입니다. 누군지 밝히면 곤란하고요. 총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인력, 시간, 돈 들여 청문회 준비하고 낙마까지 한다. 흥신소 신부름센터에서 할 일을 고시 합격한 인력까지 동원된다. 낭비다. 총리 역할이 그리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저 공무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헌법 구조상 봤을 때 이게 예. 어정쩡한 우리 헌법이 개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총리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계속 이렇게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총리직을 둘 필요가 있는가의 의문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청문제도는 좀 더 엄격하게 하되 좀 신상특일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을 좀 지향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 예, 그 부분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문회 준비를 하는데 자기가 흥신소 직원이 할 일, 신부름센터 직원이 할 일을 했다. 뭐 등본 떼보고 매매 계약서 따져가고 부동산 찾아가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 총리제가 사실 좀 기형적인 제도인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학적 일반론에서 보면 유럽 중심의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가 이제 사실 총리가 사실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식 대통령제는 총리란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묘하게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의 권력이 있고 그 대통령제 하에서 총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좀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형국인데 그래서 사실상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총리를 그러면 외치와 관련된 것은 대통령이 하고 내정은 총리로 해서 좀 분담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아예 총리를 없애라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어차피 헌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총리를 없앨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총리가 어떤 사람이 뽑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는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껏 생각해 보면 총리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게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탄핵 정국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탄핵 정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때는 부총리가 하면 되죠. 근데 국무총리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 부총리 또 경제 담당 부총리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유고시에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도 사실상 필요한 국면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총리제 자체는 갖고 우리가 지금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네. 청문회에 필요한 불필요한 낭비 그다음에 청문회에 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들어가게 만드는 좋은 사람을 뽑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저는 총체적으로 좀 연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원론적인 얘기가 돼버리고. 예. 아니 근데 좀 그런 얘기가 저도 약간 신빙성 이렇게 얘기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뭐 행정고시해서 흥신소 일을 해야 되냐 예. 이런 푸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그런 흥신소 일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지 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는 6번째 총리 지명자를 맞아야 됩니다. 인사청문회 지금 보시다시피 지명에서부터 한 달 정도가 아마 걸릴 겁니다. 예. 지금까지 21.5일이죠. 예. 지금 언제 지명될지도 사실은 좀 불투명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실은 본업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인사청문 준비청 뭐 그렇게 하면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어떤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가 당장 헌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 걸맞는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예,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람을 지명하고 그런 사람을 발굴해내고 또 그런 사람이 총리로 들어가서 청문회에 불필요한 그 소요 인력이나 낭비 요소를 되게 줄이고 그리고 사실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행정갑부처의 업무 통할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처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좀 맞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걸 조정하는 능력들은 분명히 총리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후보별로 다르더라고요. 뭐 부동산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부동산 쪽으로 흥신소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학위가 많으신 분도 괴롭대요. 학위가 많으면 학위를 논문 표절 때문에 모든 비싼 논문을 다 찾아봐야 되고 그런 일에 변호사가 잘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예. 변호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은 그런 그 행정부 관료들이 청문 준비에 이제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하는 업무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침으로써 국민들께 과연 그 총리 후보자가 어느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며 또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등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따라서 알겠습니다. 꼭 예. 좀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수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듭된 낙마에 대해서 여당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김진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조선시대 명재상으로 그렇게 추앙받는 황희정승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뭐 간통도 하고 무슨 온갖 부정청탁에 뇌물에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세종대왕이 이거를 다 감싸고 해서 이렇게 명재상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걸 또 국회해가지고 그러면 온갖 못된 거 다 하는 사람이 그러면 총리해도 되느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사람의 됨됨이 이 사소한 과오 같은 거를 덮고도 큰 게 보고 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뭐 황희정성이 간통했다는 얘기는 저도 좀 뭐 국사 공부를 했지만 처음 들어보는데 저 말도 조금 좀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우선요, 김진태 의원의 말에는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소한 과오라고 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번 일을 쭉 보면서 사소한 과오라고 느낄 만한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방어를 저렇게 하면 오히려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세종실록에 이 황희정승 탄핵받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왜 탄핵을 받았느냐? 바로 그 태종이 양령을 세자에서 폐위하려고 할 때 황희정승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향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집권하고 나서 황희를 정승으로 채택을 예,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편들이 온갖 탄핵과 상소를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당 내에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세종은 그것을 굉장히 눈여겨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간통까지 나간 건 너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간통이라는 게 이제 일부 다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저 말이 좀 과하다고 예. 하지만 김진태 의원의 말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완구 총리라든지 향후에 이제 총리로 내정된 사람들의 사소한 과오는 좀 우리 대승점 좀 덮고 가자라는 이런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말 같은데요. 조금 말씀이 과한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이 볼 때 청문회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 뭐냐면 정치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겠지만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또 알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고 또 민주주의의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날짜가 소요되고 행정고시본 인력들이 다른 짓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소요되긴 합니다만 민주주의란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한 우리의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될 거라고 예, 아무튼 생각합니다. 다음 청문회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도 어저께도 다음 총리 후보자 얘기를 드렸는데 잠시만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두 분은 총리 출마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정치적인 아쉬움이 없는 분이어서 이완구 의원과 강창희